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랜드레이디입니다. 오늘부터 SAT 수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앞서서 SAT가 어떤 시험인지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T, Scholastic Assessment Test의 약자입니다. SAT는 미국의 수능 시험이죠. 2023년부터 디지털 SAT로 바뀌었어요. 즉 컴퓨터 또는 태블릿으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 시험에 비해서 시간도 짧아지고 또 시험 문제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시험 보기에 굉장히 가벼운 그런 시험으로 변했죠. 예전에 SAT 특히 리딩 앤 라이팅 문제가 굉장히 길고 문제도 복잡하고요. 패시지도 굉장히 긴 것들이 많아서 한국 학생들이 시험 보기엔 좀 버거운 면이 많았고 혼자 공부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바뀐 디지털 SAT는 그전에 비해서 패시지도 굉장히 숏 패시지만 나오게 되었고요. 문제 수도 줄고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디지털 SAT는 Reading and Writing 섹션과 Mathematics, 수학 섹션 이렇게 두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각 시험은 모듈 1과 모듈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은 바로 이 모듈 1과 모듈 2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게 adaptive testing 이러한 시험 방법인데요. 이 adaptive라는 게 무엇이냐면 모듈 1에서 시험 문제를 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듈 2에서 조금 쉬운 문제와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듈 1에서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받았다면 대략 27문제 중에서 한 20문제 정도 맞았다라고 하면 모듈 2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받게 돼요. 그리고 20문제 이하로 맞았을 경우에는 easier version, 쉬운 문제를 받게 되죠. 물론 여러분이 고득점, 1500점 이상의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모듈 2에서 어려운 문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Reading and Writing 섹션의 구성은요. 모듈 1과 모듈 2가 각각 27문제씩이고 32분씩 주어집니다. 즉 54문제를 64분에 풀게 돼 있고요. 수학은 모듈 1, 모듈 2가 각각 22문제고요. 35분씩 주어집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44문제를 70분에 풀게 되어 있죠. 디지털 SAT는요. 시험이 1년에 7번 시행됩니다. 3월, 5월, 6월, 8월, 10월, 11월, 12월에 7번이 시행이 되는데요. 한국의 수능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시험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충분히 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로 미국 대학에 지원하시면 되겠어요. 만점은 수학과 영어 모두 각각 800점이고요. 총 1600점이 만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몇 점이 필요할까? 우선 1350점 정도면 주립대에 지원할 수 있겠고요. 1450점 이상이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에 여러분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격생의 SAT 평균 점수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나 예일, 코넬 이런 유명한 대학의 평균, 합격생의 평균 점수가 1450점에서 1480점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면 1500점 정도가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학생들 중에서 SAT를 본 학생들 중에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800점 만점에 750점 이상은 거의 다 받았고 만점을 받은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럼 750점이다 수학이 했을 경우에 우리는 Writing and Reading 섹션에서 750점 이상을 받아야 되겠고요. 최소한 700점은 받아야지만 미국에 있는 웬만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죠. 수학은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라서 그 난이도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학생들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학을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전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또 계산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계산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해요. Reading and Writing 섹션의 난이도는요,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쉬워졌는데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 그 속도감이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SAT Reading and Writing 부분의 난이도는요,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쉽고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롱 패시지가 있어서 굉장히 그 양의 글을 읽었어야만 했는데 이제는 숏 패시지 하나에 한 문제씩만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좀 가벼워진 느낌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토픽에 대해서 여러분이 단어도 아셔야 되고 좀 폭넓은 이해력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 난이도가 훨씬 내려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가 어휘 문제고 6번부터 15번이 리딩 문제입니다. 그리고 16번부터 24번이 라이팅 문제. 이 라이팅 문제가 punctuation, grammar, sentence structure 또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25, 26, 27이 research note라고 해서 어떤 학생이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note taking 해놓은 그 노트를 적어 놓은 것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이 모듈 2 여러분이 harder 버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SAT를 혼자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당연히 여러분은 어휘부터 시작을 하셔야겠죠. 모든 시험의 시작은 어휘입니다. 디지털 SAT의 어휘 시험은 예전에 비해서 그 문제 수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패시지를 주어지고 그 패시지 안에 어떤 특정한 단어, 그 단어와 비슷한 뜻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이제는 숏 패시지 안에서 빈칸이 주어지고 그 빈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찾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어휘 문제라기보다는 독해 문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SAT 기본 어휘들을 암기를 하시고요. 어휘를 공부하면서 같이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punctuation과 writing 부분입니다. sentence structure도 그렇고요. 특히 이 punctuation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 punctuation을 따로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룰을 파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외로 이 punctuation 부분 굉장히 쉽습니다. 룰이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룰만 배우시고 실제 SAT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시험 문제 푸실 때 전혀 미스테이크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디지털 SAT 문제를 라이팅 문제를 살펴보면 subject and verb agreement와 그 다음에 passive and active 수동태, 능동태 문제 이게 다 subject and verb agreement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relative pronoun 그 다음에 participle phrase 그래서 participle 문장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센텐스 스트럭처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센텐스 스트럭처는 뭐냐면 이 문장을 완전한 컴플리트한 센텐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여기서 동사가 들어갈지 분사가 들어갈지 아니면 콜론을 써야 되는지 세미콜론을 써야 되는지 또 대시는 언제 들어가는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잉글리시 컨벤션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라이팅 섹션, 어휘와 라이팅 섹션을 같이 공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리딩 문제, 즉 독해 문제를 풀게 되겠는데 독해 문제는 주로 미국 역사, 그 다음에 과학적인 실험 또는 소셜 이슈,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문학 부분입니다. 문학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오고요. 리터리처. 그리고 포엠, 시가 나옵니다. 시가 꼭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이 시를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시가 좀 짧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뭐 은유라든가 메타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시나 리터리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랜드레이드의 SAT 수업은요. 처음에 이 라이팅 섹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펑추에이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펑추에이션 룰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알아야 될 부분도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펑추에이션을 먼저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실제 SAT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전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디지털 SAT로 바뀌면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전에 SAT는 혼자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 유형이라든가 정답, 오답, 유형들, 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따로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는 디지털 SAT로 바뀌면서 메시지 하나에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짧으니까요. 거의 다 읽으셔야 돼요. 어떤 한 부분만 읽는다? 이건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패시지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리딩 문제를 풀 때 이제 액티브 리딩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액티브 리딩이라는 것이 뭐냐면 문제를 읽고 퀘스천을 읽고 이 퀘스천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정답을 찾아가는 그 리딩 방법을 여러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공부를 주셔야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뭐 에세이 읽고 그리고 느낀 점 써내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문제를 풀기 위한 리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딩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수업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랑 같이 펑추에이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학생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SAT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SAT 학원 서울의 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요. 학원 수업료도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SAT를 저랑 같이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공부를 하시고요. 나중에 시험 날짜가 결정되고 나서 학원 가서 정말 열심히 SAT 실제 문제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저는 랜디레이디의 SAT 수업 제1강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